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우리가 이런 애들을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래. 자, 우리 어떤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있는데, 자, 얘가 x1, y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얘들아 무수히 많지? 그치?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결정을 하시오야. 뭘 가지고? 기울기를 가지고. 응? 자, 그래서 니네한테 이 정점과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줍니다. 기울기를. 자, 그럼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y는 자, 기울기 m 곱하기 x-x1 플러스 y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봐봐. 이 직선은 지금 누굴 지나야 돼? A를 지나야 돼. 그럼 x1 대입해도 성립하고 x1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니까 y값이 y1으로 만들어지죠. 그치? 이해돼?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 니네가 1학기 때 2차 함수에서 사실 너무 많이 했어.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자, 기울기가 3이야. 근데 1,3을 1,5라고 할게. 5를 지난대. 자, 그럼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여러분들 계산을 한 번이라도 덜 해야 되니까 이 형태가 맞긴 한데 이 형태를 쓰지 마시고 그냥 표준형으로 바로 쓰는 그냥 산수를 하시면 돼. 무슨 말이냐 하면 y는 기울기가 3이니까 3x 쓰세요. x에다 1 꽂았을 때 5가 되려면 얼마가 더해지면 돼? 2가 더해지면 되지. 그치? 이거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 저걸 형태를 맞추겠다고 꼭 굳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1,5를 지나니까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전개하면 이거잖아요. 그쵸? 이 뇌가 없는 새끼들이야 이거. 쓸 필요가 없지. 이 정도 산수는 니네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그냥 이런 애 나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쓰고 넘어갈 거야. 되시겠죠? 응? 자, 그럼 얘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얘기야? 1,4를 지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직선을 구하래. 자, 기울기가 2니까 2x 써. 얼마 더해줘야 돼? 1,4를 지나니까 2가 더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유형은 뭐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124번은 하나 해보세요. 한 시간 20초 줄게. 빨리 해. 진짜 딱 20초만 줄 거야. 돼요? 돼, 안 돼? 사실 그림 그릴 필요도 없잖아. 몇 콤마 몇 지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3을 지난대. 얘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한대. 근데 기울기가 양수래. 기울기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니네한테 요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쓰시고 얼마 더해줘야 돼? 얘 지나려면 얼마 더해줘야 돼? 4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때 x절편, y절편이 절대값이 둘 다 4, 4로 똑같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8 찍고 가면 되는 거야. 그치? 되시죠? 그럼 현장에서 니네 시험 보실 때는 그냥 이 직선이 이 그림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직선 바로 읽고 그냥 답 쓰면 되는 거라고. 20초도 아까워. 그치? 되죠? 자, 이게 124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이번엔 두 점을 지났대. 직선 바로 쓰자.
계속 머리 쓰세요. 암산 연습하세요. 기울기 얼마? 기울기 2 보여? x가 4 커질 때 y는 8 커졌죠? 자, 기울기 2니까 2x 쓰시고 3,3 지나야 되니까 얼마 빼야 돼? 3 빼야 돼, 그치? 그럼 직선 읽어주신 다음에 점 꽂으시면 a, b 바로 나오죠? 자, a, 마이너스 7을 지난데 그럼 마이너스 7이 2a 마이너스 3이야.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요. 자, 5, b를 지난데 b는 10 빼기 3이니까 7이야. b에서 a 빼시오니까 답은 9겠죠, 그죠? 그죠? 응? 직선은 간단하니까 넘어가시고 129번 하나 해봐라. 대충 찍어볼게. 자, A점이 이런 데 있어. B점이 이런 데 있어. 겨울방학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존나 후회되는 순간이 금방 올 거야. 진짜로. 1학기 겨울방학 더 마찬가지고. P가 이런 데 있대. 1학기 겨울방학 때는 우리 3과목 다 끝내야 돼. 대수, 미적원, 기하 3개, 마스터. 2학년 때는 시간 더 없거든. 이공계생들 과학 3과목 해야 돼. 응? 지금 한 과목에서. 야, P가 이런 데 있다고 쳐봐. 그럼 3점을 이으면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이 만들어져. 여기까지 되죠?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 그게 뭐라고 불러?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을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배워. 그죠?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길이가 결정된 거는 AB는 상수로 결정이 됐지. AB의 길이는 지금 얼마야? 5칸이니까 5루트 2야. 그치? 얘가 5루트인 순간 답은 이거일 수밖에 없어. 답은 저거일 수밖에 없거든?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응? P의 위치가 결정이라고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죠? P는 어디에서도 삼각형이 결정이 돼. 딱 한순간 빼고. P가 어디 있으면 삼각형이 결정이 안 돼? 저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으면 결정이 안 돼. 걔가 유일한 예외 상황이죠. 걔가 답인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이것들을 어떻게 데리고 수능을 보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쳐먹어서? 응? P가 직선 위에 어디 위에 있어도 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지점이 여기라고요. 여기 있으면 P가 삼각형이 못 만들어져. 그치?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때 얘가 왜 최대가 되는지는 내가 모를 것 같아. 시험장에서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쟤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쟤가 답일 확률이 높단 말이야. 아니요. 내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왜 저기가 최대인지를 몰라도 저기겠구나라는 내가 느낌의 직관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현장에서. 니네가 수능 30번을 뭘 알고 100% 이해하라고 그 문제를 풀 확률이 없어. 22번을 그렇게 풀 확률이 없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럼 왜 저기가 답인가 봐봐. P가 여기 있으면 7루트인 건 눈으로 보이죠? 5칸, 2칸이니까 여기는 2루트일 거니까. 그치? 응? 여기 길이가 2루트인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2시간 동안 한 거죠? 칸수 세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삼각비 1시간 동안 한 거 아니야? 이 기울기 1이고 1대1 대 루트 2잖아, 지금. 요 길이가 지금 2면 요 길이도 2잖아요. 그치? 이거 지난 시간 내내 한 거 아니야, 이거? 그쵸?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왜 P가 여기 있을 때 얘가 최대인가를 뭘 이용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 결정 조건을 이용해서 볼 거라고. 봐봐. AP의 길이는요, 무조건 BP 더하기 AB보다 작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그치? 마찬가지 BP의 길이도 AP 더하기 AB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넘기면 지금 그래도 여기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잖아. 왜?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뭐가 큰지를 몰라요. 그쵸? 위의 식에서 BP가 넘어가면 AP 빼기 BP는 뭐보다 작아? AB보다 작아. 그치? 마찬가지 밑의 식에서 넘어가면 BP 빼기 AP가 AB보다 작아. 그쵸? 이 절대값이 양수로 풀릴 때나 이 절대값이 음수로 풀릴 때나 삼각형이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얘를 한 방에 쓴 게 저거 아니야. 절대값 AP 빼기 절대값 BP 부호가 뭐가 풀리는지 관계없이 한 방에 쓴 게 이거잖아. 얘는 무조건 AB보다 작다고.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근데 딱 한순간 삼각형이 딱 안 만들어졌을 때 BP에서 AP를 뺀 길이는 뭐랑 딱 같아질 수 있어? AB랑 같아질 수 있다고. 이해돼? P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AB보다는 무조건 작아 얘는. 그죠? 근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유일한 P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이게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고 이때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BP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5루트 2랑 2루트 2가 더해져서 7루트 2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이게 학교 서술형 문제라고. 퍼내자에 실력 있어. 이해되시죠? 응? 자, 그래서 129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이 하나가 있대. 요거는 사실 크게 막 우리 문제풀면서 되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그 직선을 표현하는 형식의 의미로 그냥 하나를 기억을 하시면 돼. 봐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절편 두 개 알면요. x가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면 니네 직선의 방정식 읽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읽어봐.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x y절편 얼마? 마이너스 4 읽힌단 말이야. 그치? 절편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니네가 기울기 관점에서 읽는 게 되게 쉽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절편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형태야, 형태, 모양. 절편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건 이거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 지금 대입하면 K값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응? 답 구해보면은 이거 지나야 되니까 대입을 해봐. 그럼 마이너스 2K K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K 빼기 4. 자, 그럼 넘어가면은 3분의 2K가 4니까 K가 6이다 구하는 거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직선의 절편형을 진짜 가끔씩 쓸 때 유리할 때가 있어. 응? 그걸 위해서 내가 가르쳐 주긴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직선의 X절편을 A라고 주고요. 직선의 Y절편을 B라고 주면 절편형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게 모양만 바꾸면 돼.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절편형이라고 그냥 부르는 것뿐이야. x절편이란 거는 y가 0일 때죠. 그쵸? 요 식에다가 y에다 0 대입하면 x는 a인 거 보이고요. 그쵸? 마찬가지 y절편이란 건 x에다 0 대입한 y 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절편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방법 우리가 절편형으로 그냥 부르는 것 뿐이라고. 그러면 이 절편형에다가 지금 재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야. 지금 x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x, y절편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분의 y는 1. 요거 이제 직선의 절편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 곱한 게 이거잖아요. 그쵸? 똑같은 직선인 거야. 그치? 여기다가 저 k하고 마이너스 2k를 대입해서 구해도 k 값은 당연히 똑같이 나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냥 표현 형식 정도 하나는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된다고요. 되시겠죠? 자, 넘어가시고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야,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뭐가 같아? 기울기가 같아. 그러니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야. 그럼 여러분들은 저 세 점 중에서 그냥 랜덤하게 2점 뽑아서 방정식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고. 응? 뭐 아무거나 뽑아. 우리는 이렇게 갈까요? 자, A, B의 자, 기울기랑 뭐 B, C의 기울기가 같다로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A, B의 기울기는 X 변화량이 K 빼기 1 분의 야, 근데 기울기 구할 때 X는 여기서 이거 빼고 Y는 여기서 이거 빼면 안 돼. 한 방향으로 빼셔야 됩니다. 그쵸? 7-K. 요게 이제 AB의 기울기고요. 그쵸? 자, BC의 기울기는 B에서 C를 뺄게요. K-5분의 자, 7에서 11 빼면은 마이너스 4. 되죠? 자, 그럼 이때 얘 방정식을 만족하는 K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니네는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7-K. 자, K-5 곱한 게 자, 마이너스 4에 자, K-1과 같아. 그치? 자, 요거 2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K 제곱이고요. 자, 1창 개수만 읽으면 되죠? 1차항 개수가 7, 12, 넘어오면 16K니까 여기까지만 쓰고 두 군의 합구하시오니까 K값의 합은 16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쵸? 되시겠죠? 자, 134번까지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실 것 같고 자, 넘어가셔서 이 넓이 분할 문제도 학교에서 시험 엄청 낼 거야. 삼각형의 넓이 분할, 사각형의 넓이 분할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근데 이게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뭐 문제가 어려웠다, 쉬웠다 하긴 할 건데 우리 센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니네가 느낌이 올 거야. 자, 지금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자, A점에 1,4로 주어졌대. A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을 한대. 어디 지나야 돼? A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디 지나야 돼? 그 직선이 무슨 선이어야 돼? 중선이어야 되죠. 그쵸? 자, 그럼 니네는 뭐만 알면 돼? 한 점은 아니까 요 중점의 좌표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이때 이 중점의 좌표는 B점과 C점의 중점이니까 4,-2고요. 그지? 자, 그럼 이제 직선 읽어. 자, Y는 기울기 얼마야? X 3 커졌을 때 6감소 했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죠? 그쵸? 1,4 지나야 되니까 얼마 더 해야 돼? 6 더하면 되니까요. 그쵸? 되시겠죠? 이런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지났을 때 어떤 넓이를 나누는 상황은 그냥 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니까 되시겠죠? 응?
자, 137번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실 거고요. 자, 넘어가셔서 요거 무슨 형이라고 이거? 절편형, X절편, Y절편 대놓고 준 거야? 어? 넘어가셔서 자, 직선의 개형 가볼게요. 얘가 시험에서 니네한테 주는 직선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 요런 직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불러? 일반형이라고 불러. 니네한테 직선 절대 표준형으로 안 줘. 니네한테 이차함수 완전 제곱식 안 만들어주잖아. 그치? AX제곱 BX 플러스 그냥 C구 줄고 말지. 직선도 당연히 니네한테는 저렇게 일반형으로밖에 안 줄 거야. 그럼 니네가 한 번이라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응? 자, 그러면 이거의 개형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개형을 구하란 얘기는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도형이나 함수건의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지? 그럼 니네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돼. 즉 기울기하고 y절편 형태로. 자, 그래서 이거 넘겨서 b로 나눠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가 되고요. y절편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되십니까? 아니면 니네 뭐 구해도 돼? 표준형을 만드셔도 되고, 두 번째는 절편형이 아니라 x, y 절편을 구해도 됩니다. 어차피 모양만 알면 되고 니네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점 중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절편이니까. 그치? 이해돼? 응? 그래서 내가 요 절편을 구한다를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갈 거야. 굳이 저거를 나누기를 안 하고. 응? 자, 여기다가 y에다 0 대입해봐. x절편 얼마? 마이너스 a분의 c야. 그치? 자, 근데 이거 부호 가르쳐주고 있지, 문제에서? a와 c의 곱이 양수야. 그럼 c 나누기 a도 양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얘는 음수야. 그치? 되죠? 자, 그 다음 y절편 구해봐. 자, 이번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고요. 마찬가지 b 곱하기 c의 부호가 음수니까 c 나누기 b의 부호도 음수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었으니까 얘는 양수죠. 그치? 그럼 우리 그림에서 x절편이 음수고 y절편이 양수인 직선 하나 찾아주면 된다고. 되시겠죠? 응? 답은 1번이겠다. 되죠? 응?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니네한테 개형을 그리라 그러면 얘들아 표준형을 만드셔도 되는데 그냥 절편 찔러 넣어서 위치 찾는 게 제일 빠르긴 해. 되죠?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2야. 아까 우리 유형 1번에서 했던 거는 이제 정점을 대놓고 줬어. 그치? 1,2를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응?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니네한테 두 직선을 줄 거야.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 자, 그래서 L이라는 직선은 우리가 AX, BY, 자, C는 0이라고 해보고, 자, M이라는 직선을 A'X,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해볼게. 그럼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점을 내가 P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저 P를 지나는 직선은 당연히 무수히 많지. 그치? 기울기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 P를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물론 얘와 얘가 주어지면 이 P를 직접 구해서 구하는 게 사실 제일 현실적이고 빨라. 그죠? 응? 근데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주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니네가 알아야 된다고. 그럼 이제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항등식의 원리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두 직선을 써. 랜덤하게 쓰세요. 뭐 ax, by 플러스 c. 자, 좌변만 이렇게 써볼게.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k로 많이 표현을 해. 뭐 여기는 k가 와도 되고 m이 와도 되고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 응? k라는 애를 쓰시고 자,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쓴 다음에 이런 식을 하나 잡아. 응? 자, 그럼 이제 이 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서 이 식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누가 돼야 될까? 얘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야. 즉, 이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의 관점에서 얘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지금 K에 대한 몇 차식으로 보자는 얘기야? 1차식으로 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도 0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0이 돼야 되지. 돼? 그럼 두 식이 모두 0이 된다는 얘기를 기하적인 해석으로 가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뭘 지난다는 얘기야?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표현한 이 빨간색 밑줄 전체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여기까지 되십니까? 요 원리가 나중에 저기 금요일 이제 우리 원 나갈 거 아니야. 원방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야.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무슨 기본 소양을 가지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앞에 직선이 주어져. 직선이 주어지고 동시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처럼 원래 직선의 방정식은 문자가 x하고 y 딱 두 개만 있어야 돼.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x, y 이외에 한 문자가 주어질 때 그럼 여러분들은 요 상황에 조건이 주어지면 문제 읽지도 말고 무조건 뭐부터 구하고 시작하냐면 정점부터 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점부터 구해놔야 문제 출발이 되는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그럼 이때 이 정점은 어떻게 구하라고? x, y 이외에 이 한 문자가 주인공이 돼서 무슨 식을 만들어? 항등식을 만들라고. 이해되시죠? 응?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니네한테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주는데 y는 mx 플러스 2m 빼기 1 이런 직선을 줬다고 쳐봐. 응? 그럼 니네는 이 직선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다가 현 시점에서는 못 그려. 왜 못 그려? 기울기도 모르죠? y절편도 모르지. 못 그리는 직선이야. 그치? 근데 그 직선을 그리기 위한 기준점은 하나 준 거라고. 지금 x, y 이외에 무슨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m이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을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를 해서 사실 이거 정리하는 것도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뻘짓거리야. 왜?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때 이 점이 저 직선의 방정식을 해석하는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응?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x, y 이외에 또 다른 한 문자가 보이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냥 쟤부터 구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여기까지 되시죠? 응? 자, 그러면 144번 문제는요. 자, 다음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나는데 사실 이 멘트를 줄 필요도 없는데 그냥 처음이니까 던져준 거라고. 니네는 저 직선을 보자마자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부터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쟤를 갖다가 K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요. 자, 2x 묶이고요. 자, y 묶이고 3까지 묶여.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셔서 자, 마이너스 x, 2y,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습니다. 그치? 자, 그럼 얘를 K에 대한 항등식 관점에서 쳐다보시면 얘도 0이 돼야 되고요.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을 수 있어. 1학기 내용으로 따지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죠. 그쵸?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 2배에서 더할까요? 2배에서 더하면 x는 사라지고요. 몇 y? 5y. 요거 2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5인가요? 자, 따라서 y는 1이고요. 자, y가 1이면 대입했을 때 x는 마이너스 2니까. 자, 이 점과 원점하고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대 2대 루트 5죠. 그쵸?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 잘 해두시고, 자, 넘어가실게요. 48번은 하나 후딱 풀어보고 가자. 이것도 한 30초면 될 거야. A, B가 요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요 직선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위해서 우리는 A나 B 중에서 한 문자를 죽여야 된다고. X와 이외에 반드시 한 문자만 나와야 돼. 그치? 그럼 거기서 한 문자 죽이라고 지금 A, B에 대한 정보를 준 거잖아요. A 소거시키는 게 편하겠네요. A는 지금 3B-1이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주어진 직선에다가 자, 3B-1을 꽂아주시면 일단 여기까지 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B에 대해서 항등식 취급해서 정리를 하실게요. 그럼 3x-y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묶이니까 x, y가 어렵지 않게 구해지죠?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대입해서 y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자, 이때 p에서 q를 빼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 4까지, 그치? 되시죠? 점과좌표나 원방이 어렵지 여러분들 직선은 절대 틀리면 안 돼. 1차함수 틀리면 어떡해? 그지? 넘어가시고 요게 우리가 이제 방금 했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학교에서 다 출제를 할 거야. 그냥 뭐만 다르게 해서 난이도에 대한 레벨링만 다르게 해서 어쨌건 안 나올 순 없어. 응? 자, 지금 다음 두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일단 확정된 직선은 그려. 자, 지금 첫 번째 직선 절편 찍으면요. X절편과 Y절편이 모두 2니까 일사분면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요게 이제 첫 번째 직선의 일사분면 그림이야.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 직선을 우리가 그리려고 보니까 기울기도 모르고 절편도 몰라. 정점부터 구하라 그랬어. 그치? 자, 눈으로 읽어봐. 몇 콤마 몇 지나? 마이너스 1 지나죠. 그쵸? 그 다음에 얘 0 돼야 되니까 플러스 1 지나지. 그럼 우리 직선은 지금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치? 그럼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부른다고? 경계 문제라고 부른다고. 그치? 그럼 얘가 일사분면을 지나기 위한 경계값들이 있단 말이야. 이 지점과 이 지점이죠. 그치? 그래서 두 경계 사이에 기울기가 포진이 돼 있으면 얘는 이제 일사분면과 무조건 만나는 직선이 될 거라고. 그치?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경계를 구하시면 되니까 얘는 x가 3칸 커졌네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울기고요. 얘는 x 1칸, y 1칸 커졌으니까 m은 1이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 상황은 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경계 미포함돼야 되죠. 그쵸? 자,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는 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자,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게 최종 답이겠다. 그치? 되시겠죠? 이 문제를 갖다가 학교에서 난이도를 우리는 지금 간단한 선분 준 건데
이게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여기다가 원을 줄 수도 있고 이차함수를 줄 수도 있고 뭘 줄지 모르는 거야. 삼각형을 줄 수도 있고 이상한 사각형을 줄 수도 있고. 되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하나 던져주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도형이 오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이해되시죠? 응? 자, 그래서 유형 8번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54번 하나 해보세요. 사각형이 있어. 근데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래? 직사각형이래. 그럼 우리는 어떤 직선이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한대. 그럼 무조건 어디 지나야 돼? 뭐의 중심? 사각형의 중심은 어떤 거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죠. 즉, 이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요. 요 두 직사각형에 대한 대각선이 있을 때 그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그 직선의 기울기에 관계없이 이 넓이와 이 넓이는 합동해서 무조건 똑같아. 그치? 되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줬냐면은 A점을 하나 줬어. 대충 잡아봐. 그럼 A점 1,3이야. 근데 니네한테 C점 구하래. 대각선의 반대점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직선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 무조건 여기겠지. 되시죠? 자,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애야 지금?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애야. M에 대해서 묶어보시면. 그치?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이너스 3,2에 대해서 얘가 기울기가 변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지점이 마이너스 3,2가 돼야 저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정확하게 2등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되시겠죠? 응? 이 마이너스 3,2가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막 이런 데 있으면 얘들아 기울기에 따라서 이걸 절대 2등분을 못하는 상황이 무조건 생기지. 근데 우리는 뭐래? 항상 2등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기울기에 관계없이. 응?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중점이니까 어떻게 가면 돼? 여기서 이렇게 온 만큼 똑같이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4가 작아졌으니까 4가 더 작아지면 되고요. y는 1이 작아졌으니까 1 더 작아져서 그냥 답은 1번 찍고 갈 수 있는 거야. 그치? 되시겠죠? 응? 자, 이게 154번이고 자, 넘어가셔서 도형은 얘들아 직관이 되게 중요해. 저 정점이 센터 겠구나하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응?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저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응?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의미가 없어. 출제자 의도는 뭘 것 같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드시오가 출제자 의도야. 근데 실전에서 그렇게 풀면 미친놈이야. 그냥 니네는 뭐가 빨라? 두 직선의 교점을 그냥 구하는 게 빨라. 응?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을 그냥 읽어버리는 게 빠르죠. 굳이 문자 하나 더 추가시키지 말고. 그치? 이해돼? 응?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갈게요. 자, 일단 두 개의 교점 구할게. 연립하자. 자, 첫 번째 직선에서 두 번째 직선을 뺄게요. 그럼 x는 사라지고 4y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자, y는 2를 지나고요. 자, y에다가 2 대입하시면 x는 1을 지나네요. 그치? 자, 따라서 두 직선의 교점이 1,2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점이 4, 마이너스 1이잖아. 자, 그럼 이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자. 자,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1,2를 지나야 되니까 3 더해줘야 되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지금 일반형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니까 자, 좌변으로 던져주면은 A값, B값이 둘 다 1인 게 그냥 바로 보인다고. 그치?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되시겠죠? 넘어가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요것도 겨울에 정리했던 거 간단하게 그냥 복습만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요런 해석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 그래. 야, 니네 만약에 이게 지금 2학기 내용이 아니라 니네 1학년 1학기 때 이 식과 이 식을 주면 얘는 그냥 무슨 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이야, 그치? 네? 그냥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죠? 자, 근데 이걸 갖다 이제 2학기 때는 두 직선으로 본단 말이야. 결국에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와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만 바꾼 거라고.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해석을 해보시면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니네한테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첫 번째는 표준형으로 줄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일반형으로 줄 때가 있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게 이걸 지금 우리가 직선으로 보고 배웠으니까 이게 직선이지 니네가 직선의 방정식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쟤는 그냥 연립방정식이야. 그치? 여기까지 되죠? 응? 자, 그럼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나오고 특수한 경우가 하나가 더 나오죠. 첫 번째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 두 직선이 무수히 많이 만날 때. 마지막으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특수한 경우로 직교할 때. 이렇게 네 가지야. 그치? 자, 그래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뭐만 다르면 돼? 기울기만 다르면 돼. 그치?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한 점에서 만나. 그치? 근데 일반형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면 돼? 기울기를 관장하는 개수인 x 앞의 개수의 b와 y 앞의 개수의 b가 다르기만 하면 한 점에서 만나.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의 관점에서 쳐다보시면 이때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이때는 해의 개수가 1개야. 그치? 이때는 해가 없어.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야. 근데 이제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없는, 즉 교점이 없는 거를 직선에서는 위치관계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평행이라고 불러. 그치? 응? 자,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 뭐가 같을 때? 기울기가 같고 절편이 다를 때. 그치? 얘가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기울기를 관장하는 개수의 b는 같고요. 절편을 관장하는 개수의 상수항의 b는 달라야 돼. 그치? 일치할 때는 두 직선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니까 다 같으면 돼. 기울기와 y절편이 같고 일반형일 때도 개수의 b가 모두 같으면 돼.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요거라고. 평행할 때. 근데 이 평행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니네는 습관적으로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두 직선이 수직이냐 아니냐부터 확인해야 돼. 기본 소양이야. 자, 그럼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관계가 어떻게 돼?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관계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야. 그치? 요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니네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도 꼭 기억해야 돼. 얘하고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일반형일 때 두 직선이 수직이면 x 개수의 곱과 y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다. 이거 똑같은 얘기야. 이거 바꿔주면 이거야, 기울기로.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많이 쓰이지만 얘가 더 많이 쓰일 거야, 1학년 때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니네한테 기본형을, 아니,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을 훨씬 더 많이 줄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니네한테 직선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을 하나 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2라는 직선을 줘. 그럼 일단 명확하게 두 직선의 기울기는 달라. 그치? 근데 여기서 니네가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얘네들은 수직인 것부터 그냥 눈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곱하면 3이잖아요. 합이 0이니까 얘는 무조건 수직 관계야. 이해되시죠? 응? 이거를 확인하는 걸 기본 소형으로 갖고 가야 돼. 되죠? 응? 자, 그러면 우리 158번 그냥 확인만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해야 된대. 뭐가 같아야 돼? x 계수의 b와 y 계수의 b는 같아야 돼. 근데 얘가 상수항의 b랑은 달라야 된다고. 그치?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k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랑은 무조건 다를 거야. 그럼 1차 방정식 푸시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올라가면 3k니까 자, 평행하기 위한 k 값은 2분의 1로 그냥 구해줘.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이 수직이 되고 싶대.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일반형의 수직 조건으로 가셔서 x 계수의 곱인 k 곱하기 k-2와 더하기 자, y 계수의 곱인 마이너스 3이 더해졌을 때 얘가 0이 돼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k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뿔마로 나오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니네한테 뭘 줬을 거란 말이야. 베타 값을 그냥 양수로 줘버렸죠. 그냥 대놓고. 그럼 이때 k 값은 3 선택하셔서 얘를 베타라고 니네가 지정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치? 되시겠죠? 응?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 당연히 중요해. 자,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자, 넘어가셔서 63번 옳은 것 골라보래. 후다닥 골라보세요. 야, 얘는 뭐야, 씨. 되죠? 이거 왜 상에 실어놨어? 기억? A가 0이면은 L은 Y는 1이고요. 그죠? A가 0이면은 M은 X는 마이너스 1이네. 둘 다 축에 평행한 애들이니까 수직이죠. 그죠? 이거 참이고. 자, 니은은 L이 A 값에 관계없이 읽으면 되잖아. A로 묶어주면 X는 2 지나고 Y는 1 지나니까 2,1을 지난다. 뭐 얘도 참이고요. 그죠? 마지막 디귿. 자, L과 M이 평행하도록 그럼 X 계수의 B인 3분의 A랑 Y 계수의 B인 A분의 1이 같아야 되고 그럼 얘가 상수항의 B인 2A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1하고는 달라야 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요거 같아야 되니까 A 제곱은 3 돼야 되고요. 그럼 A가 뿔마 루트 3인데 이거 다르다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 일단 이렇게 올려볼게요. 뭐 루트 3을 넣어도 되는데 그냥 올려보자. 요거랑 이렇게 올라가면은 2A 플러스 3이 달라야 돼.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이 0이 되면 안 돼. 뭐 A가 플러스 루트 3이건 마이너스 루트 3이건 얘 때문에 일단 0은 될 수가 없겠네요. 그쵸? 무리수가 무조건 나오니까. 응? 자, 그러면 디귿까지도 참이고. 옳은 것은 뭐 다 맞겠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여러분들한테 직선을 3개를 줄 거야.
얘는 무조건 삼각형하고 엮어서 나와. 일반적으로 세 직선은 하나의 삼각형을 결정을 합니다. 그쵸? 삼각형은 변이 몇 개니까? 세 개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의 삼각형을 결정을 해.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거를 물어보겠지?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이 세 직선이 있을 때 뭘 물어볼 거냐면 얘가 우리 문제처럼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애를 물어볼 거야.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물론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면 당연히 안 만들어져, 그치? 근데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거는 니네를 바보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물어보지 않아. 일반적으로 뭐? 두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치? 또 하나 뭐 있어? 또 하나 뭐 있어? 그치?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지 않은데 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얘가 시험에 잘 나와. 그치? 되시죠? 응? 그러니까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을 공유할 때. 되죠? 응? 자, 요거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 확정된 직선을 두 개를 줬어. 근데 두 개의 기울기가 다르니까 얘들아 세 직선이 평행한 이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1번 상황에서 A가 얘랑 기울기가 같거나 A가 얘랑 기울기가 같을 수 있지. 그치? 그럼 이제 첫 번째 상황에서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A는 1이 될 수도 있어. 그치?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상황이 가능하잖아요. 이 두 직선이 주어졌으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구해질 거야. 그치? 그 교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 1,1인가요? 아니다. 맞다. 1, 마이너스 1이겠네요. 1,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쵸? 되죠? 근데 그 1, 마이너스 1을 얘도 지나면 안 만들어지지. 그럼 저기다가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A 플러스 2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으로 하나가 더 구해져. 되시겠죠? 자, 그래서 A 값 3개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겠네요. 이걸 갖다가 진짜 1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응? 저거 한 점 만나는 거 확인 안 해서. 되죠? 진짜 병신짓거리 하면 안 돼. 응?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몇 개야? 정수 한 개밖에 없죠? 일단 얘랑 얘는 눈으로 수직이 아니잖아요. 개수의 합이 0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 수직이거나 얘랑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랑 수직이 되려면 A값 얼마 돼야 돼? X개수의 곱과 Y개수의 곱의 합이 0 돼야 되니까 얘는 정수가 아니니까 안 돼. 그치? 응? 그럼 이제 두 번째 직선하고 수직이 되려면 X개수의 곱하고 Y개수의 곱의 합이 0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정수가 가능하죠. 그쵸? 산수하시면 되고. 자, 한 개. 자, 넘어가셔서 169번. 169번도 바로 쓰자. 자, AB의 수직이래.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AB의 수직이니까? 얼마? 기울기요? 산수 좀 빨리 넉넉치 말고. 얘가 지금 기울기가 x가 6 커졌을 때 y가 3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우리의 기울기는 얼마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럼 이제 2x 써놓고. 그치? 여기 이제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는데 정점이 어디를 지나는데? 1대2 내분점을 지나는데. 자, 내분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로 읽어봐.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 이제 읽냐? 숙제하신 분들은 읽겠죠? 몇 칸 커졌어? 6칸 커졌어. 근데 얘는 몇 칸 커져야 돼?
두 칸 커져야 되지? 그럼 두 칸 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 y값 3칸 작아졌네? 한 칸 작아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치? 자, 그럼 이제 내분점을 읽히면은 이제 y절편도 읽히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3이 되려면 플러스 1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되죠? 되냐, 안 되냐? 되지. 야, 니네 중간고사보다 여기는 진짜 잘하는 애들하고 어리버리하고 극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날 거야. 도형 잘하는 애들은 중간고사 때 안 틀려. 도형 어스레기 애들은 70 넘기 힘들고. 진짜 너무 많이 차이나? 도형은. 응? 왜냐하면 얘네들은 배운 대로 쭉쭉쭉쭉 하면은 이제 시간이 남아도니까 킬러 문제 한두 문제만 풀면 된단 말이야. 어차피 여기도 킬러는 도형일 거 아니야. 어차피 원일 거라고. 응? 그거 두 문제 쏟아 붓는 거야. 그럼 이제 점과좌표나 직선은 그냥 쭉쭉 가야 되잖아. 자, 넘어가시고. 넓이 이등분 또 나왔어? 집에서 해봐, 얘는 그냥. 해보시고. 자, 175번 갈게. 요거 유형 12번하고 멘트만 바꿨지? 아까는 내분점인데 이번엔 어디 지나야 돼? 중점 지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라 그랬어. 자, 읽어보자. y는 AB의 기울기 얼마야? 6분의 마이너스 4지? 돼? 보이죠? 6분의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야. 우리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3이야. 그럼 2분의 3x 쓰시고. 자, 그럼 AB의 중점을 지나야 되는데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마이너스 1 콤마 1 지나야 되지. 되죠? 자, 그럼 상수항 얼마 더해줘야 돼? 2분의 5 더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되시죠? 응? 이 식을 쓸 게 없어. 상수항 뭐 맞춰줘야 돼? 5 맞춰줘야 되지. 그러면 y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2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몇 x? 3x. y 넘어서 2 곱하면 2y. 플러스 5는 0. 요 일반형에서 a와 b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답은 1이겠죠. 되죠? 자, 넘어가시고 얘는 하나 해봐. 몇 대 몇 대 몇이야? 5대 12대 13이죠. 요 길이가 12니까 n은 얼마야? 13이지. 도형에서 길이 주어지면 무조건 삼각형부터 읽어. 응?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3,0이야. 여기가 지금 1,5였어. 그럼 AC 기울기 얼마? 그냥 바로 가자. L 기울기 얼마야? Y는? 얘 기울기가 지금 12분의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얘 기울기는 5분의 12x지. 그치? 얘 어디 지나야 돼? 중점 지나야 되지. 마름모는 대각선을 무슨 이등분해? 수직 이등분해. 자, 그럼 얘 중점의 좌표가 7,2분의 5야. 상수 빡세네? 산수가 안 되겠네요? 10분의 83? 확실하냐? 저 신뢰가 없는데? 신뢰해주세요. 이번에 맞으면 신뢰해줄게. 자, 2분의 5는 5분의 84 플러스 n. 그럼 10분의 25 마이너스 168 10분의 너 아까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10분의 83. 네, 80이 아니라 143. 거봐. 뺄셈을 못하는데. 좋댔다. 와, 저것도 실례했으면 씨 2판의 실력이길래. 다시 해보고 싶더라.
어? 대충 맞잖아요. 존나 다르거든요? 일생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뭐 어떡하지 나보고. 뭐 어떡하지 저거? 그죠? 나머지는? 자 넘어가시고